정말 국토부의 장난에 일산이 당한 거예요. 이거는 국토부를 욕해야 돼요. 네, 일산 주민분들이 들고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런 도시 계획이 어디 있어요? 네. 2만 만 합쳐가지고 10만 가구를 만드는 건 이거는 신도시는 안 개발해. 신도시는 안 개발. 그렇죠. 신도시는 안 개발이죠. 신도시는 안 개발을 한 거예요. 저희가 좀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좀 이제 큰 주제들을 주로 많이 해봤었는데 뭐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은 뭐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고 또 실생활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나 우리 동네에는 과연 이제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상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일종의 뭐 지역을 좀 한번 좀 지역 분석이. 분석을 한번 입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일산입니다. 예. 참 살기 좋다는 평가는 있지만 가격이 예. 참 안 올랐다는 지역입니다. 일산 아파트 값이 10년 넘게 안 올라서 팔아버리고 싶어요. 뭐 이런 게 1년 전에 떴습니다. 이게 응답을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십시오. 아마 예.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보시면 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스님 8개월 전에 일산 아파트 사면 망한다. 예. 그다음에 일산 서구의 부활, 갭 투자자의 무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일산 아파트에 희망이 없다. 뭐 어떤 일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살기 좋은데 집값은 싼 곳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근데 예. 이게 보면 거의 2009년에서 예. 2019년까지 거의 가격이 안 올랐어요. 평평합니다. 예. 2019년 이후에 단 데서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예. 올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크게 별로 예.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가격이 막 급등했어요. 예. 많이 올랐네요. 예. 이게 2019년에 5월 7일 국토교통부가 창릉 신도시 만든다고 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고향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 예. 뭐 이런 그렇죠. 플래카드 예. 들고 그때 난리 났어요. 났었죠. 난리 났어요. 그때 이제 보면 서울서 싼 똥은 서울이 치워라. 일산의 분노. 이건 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에 쓴 거예요. 예. 뭐냐면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 누가 인근의 구축 아파트 일산에 살겠냐, 일산 신도시 살겠느냐. 그럼 막 시민들이 막 데모도 했어요. 심지어. 예. 그때 보면 고양시에 들어온 아파트는 3, 8천 세대를 포함해서 예. 탄현 장형 9만 세대가 돼 있다. 아, 예.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여간에 크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 그때 진짜 데모도 하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느냐 하면 보통의 일기 신도시를 보죠. 예. 성남의 분당. 분당 신도시. 그다음에 만들 때 강교, 예. 동탄 예. 더 외곽에 만들었어요. 이기 신도시들은 이제 그 밑으로 외곽에 내려가서.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여기 일산 신도시죠. 예. 이 창릉은 앞에다 만들었어요. 서울 쪽으로 이렇게 서울 쪽으로 들어와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붙어서. 아니 일산에 안 그래도 교통난도 심하고 이런데 앞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죽으란 얘기냐. 예.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어요. 3기 신도시 공급 폭탄의 올드타운 전략 위기. 예. 왜냐 한쪽은 낡은 아파트, 한쪽은 새 아파트. 다 이 새 아파트로 많이 가겠죠. 예. 그다음에 이 신도시가 30년 이제 돼가요. 30년 이제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라는 표현을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도시가 아닌데 자꾸 신도시라고. 그래서 뭐 당시 한겨레 신문 예. 일산은 망할 것인가 뭐 이런 기사까지 막 칼럼도 실었어요. 수도권 안전판 신도시 인구 줄면 유령 도시로 된다. 일본 도쿄의 다마 신도시처럼 유령 도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저희 다마 신도시 했지만 유령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잘하셔야 됩니다. 유령 도시 아닙니다. 가인 공급 공동화, 유령 도시론 뭐 한때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이게 분당 덕양의 가격 추월 당했던 일산 아파트 굴욕 시세가 이게 뭐냐면 1990년대 5,800만 원에 일산 분당이 똑같이 분양가가 똑같이 분양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언제냐면 2020년 12월인데 왔을 때 보니까 현재 4억 7천에 예. 12억 2,50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 올해부터 일산도 드디어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산하고 분당이 예. 분양가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똑같았는데 2017년 5월에 일산 동구 이 예. 신도시예요. 일산 신도시인데 1,300만 원. 예. 네. 이때 이미 분당이 2,200만 원대였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 더블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격차가 커졌어요. 예. 이게 작년 10월입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일산 동구도 1,472
2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이제 폭등했어요. 예. 근데 분당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 격차가 뭐 좁혀지질 않네요. 예. 예. 그래 천당 아래 분당, 예. 천하제일 일산 아, 예. 옛날에 이랬답니다. 옛날 입주했을 때. 얘기죠. 예. 동일한 시대에 한 누구는 이제 집이 가까워서 예. 강화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일산을 선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죠. 예. 강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분당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가격 차이 거의 안 났어요. 똑같았으니까 예. 어디가 더 좋느냐를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분당과 일산의 운명이 지금 벌써 30년 지나니까 가격 차이가 뭐 2배 이상 차이 나 버리니까 이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답답할 노릇이죠. 네. 그럼 일산이 왜 분당보다 예. 가격이 덜 올랐을까요? 첫째, 부족한 산업 시설. 예. 분당만 하더라도 사실은 옆에 산업 벨트가 이어져 있어요. 예. 삼성전자 벨트도 있고 판교 이제 테크노 있고 그러면서 분당 내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시가지에도 산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오피스도 들어오고. 근데 일산은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냥 베드타운이죠.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 접근성. 왜 그럼 산업 시설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서울 교통망을 보면 전철이야 뭐 양쪽 다 비슷하지만 일산은 북한이 휴전선을 막혀 있다 보니까 제2자유로니 자유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로 너무 좁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이상 또 구도심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경질적 취약점이 있었어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린벨트와 평야지대 예. 옆에 또 그린벨트 평야지대가 많아요. 예. 뭐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집값이 좀 오른다 그러면 그린벨트 손이 가요. 예. 평야지대 가요. 그냥 아무래도 닦아버리면 단기간 내에 그렇죠. 산이 많다. 예. 그럼 다 깎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일산 신도시인데 그 창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창릉이 3만 8천 가구인데 예. 창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삼송 2만 예. 6천, 향동, 예. 원흥, 예. 지축, 덕은. 덕은. 그러니까 이 다 사실상 합쳐가지고 10만 가구에 일산이 7만 가구쯤 되잖아요. 그렇죠. 6만 9천 가구. 예, 그런데 예. 일산보다 더 큰 신도시를 여기다 새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삼성, 지축은 대충 다 예. 지어졌잖아요. 삼성하고 원흥은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항동지구도 이제 예. 입주하고 거의 다 예. 덕은지구도 지금 짓고 짓고 있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옆에 우리 30년 됐어요. 그 옆에 우리 집보다 훨씬 큰 신도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국토부가 필요할 때 구원투수로 자꾸만 갖다 쓴 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한 번 크게 만들면 차라리 처음부터 10만 가구를 만들었으면 교통 편의 시설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걸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대규모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런 거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토부의 장난에 일산이 당한 거예요. 이거는 국토부를 욕해야 돼요. 네, 일산 주민분들이 들고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런 도시 계획이 어디 있어요? 네. 2만 만 합쳐가지고 10만 가구를 만드는 건 이거는 신도시는 안 개발이 신도시는 안 개발. 그렇죠. 신도시는 안 개발이죠. 신도시는 안 여기에 개발을 한 거예요. 교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래도 전철이 이제 핵심인데 네. 전철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있긴 있지만 딱 네. 유일하게 3호선 하나 있었던 그렇죠. 건데 네. 경의중앙선은 의미가 없는 네. 거기 때문에 3호선 그럼 하나. 경의중앙선도 사실은 제대로 좀 한 돈 좀 투입해서 그렇죠. 만들 수 있었죠. 전철로 만들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일산 거기다가 또 파주 운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예. 그러면서 뭐냐면 창릉역을 이제 창릉에 GTX 만들면서 예.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예. 어쨌든 이 창릉 주택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도시 계획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아까 말씀한 삼송지구, 예. 은평 뉴타운 지축 원흥. 여기 뭐 신도시 벨트에 사실 신도시는 안 개발 대표적인 신도시는 안 개발. 포도송이처럼 쫙 붙어가지고 포도 있어 있는 예. 거예요. 자, 삼성이 최근 국평 32평짜리가 10억을 돌파했어요. 예. 이게 많이 왜냐하면 올랐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뭐 한 6억대 정도 하다가 예. 2000년서부터 쫙 오르기 시작해서 이게 됐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스타필드 효과라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예.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새 아파트고 그러면 이 삼성이 일산에 비해서 입지나 혹은 뭐 편의시설 이런 게 좀 적지만 새 아파트 효과 때문에
일산의 구도심 구축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붙어 있어서 뭐 네. 교통도 조금 낫죠 사실은. 네. 예. 그 항동지구는 바로 창릉하고 서울 수색하고 그 사이예요. 예. 이 10,000가구짜리. 그다음에 원흥지구는 그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창릉지구 개발하면서 예. 이제 10만 가구 되고 막 불만들이 터져 나오니까 교통 대책들이 대책을,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해주고 고양 은평선 일산선 연장해주고 뭐 신도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해주고 그렇죠. 뒤늦게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예. 뭐 완전 일산에서 뒤집어지니까. 예. 그러면서 어쨌든 일산의 어떤 인프라들이 상당히 이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뒤통수를 친 거예요. 파주 운정지구. 이 신도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산 뒤에 단연, 뭐 덕이지구, 뭐 개발돼 있어요. 그 뒤에다가 옛날에 교화지구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좋고 운정 있었죠. 1, 2, 3 해서 거의 10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그렇죠. 뒤에 턱 버틴 거예요. 예. 여기서 사실은 뭐 여기도 지금 3호선 연장해주고 뭐 GTX-A 하고 경인중앙선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일산에서 신도시까지 뭐 한 10분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 터진다는 게 오히려 이게- 운정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GTX의 이제 종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모든 면에서 일산보다 나을 수 있죠. 교통 측면만 놓고 보자면. 그렇죠. 교통 예. 측면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자 이 GTX-A 노선이 닦아준 일산의 눈물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2021년 3월 5일인데 네. 그때 막 이 창릉 물론 창릉역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GTX-A 노선이 착공식을 언제 가졌냐? 2018년에 가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별로 사람들이 이게 될 거다 주목을 안 했어요. 예, 주목 안 했죠. 2017년에 이미 수혜지 매매가 들썩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런 GTX 같은 게 놓여져도 이게 시장 상황이 아주 뭔가 핫할 때 뜨거워질 때는 호재가 되지만 시장이 좀 싸늘할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도 악재로 해석하고 예. 아무리 악재도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호재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GTX-A는 어쨌든 이게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뭐 해서 이 GTX-A가 되면 서울 시내 출퇴근, 서울역 물론 삼성까지도 뭐 한 20분이면 된다. 예. 뭐 환승까지 가면 한 2, 30분이면 뭐 충분히 되니까 이제 뭐 이쪽 운정 이쪽 사시는 분들의 어떤 출퇴근권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럼 네. 선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강남이 근무지였다. 그러면 일산에 집을 거의 불가능했죠. 불가능했는데 예. 앞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더 늘 것이다. 근데 어쨌든 A 노선은 막 2024년도쯤에 개통하지 않겠냐. 점점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거보다는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대곡역 예. 킨텍스하고 연신내 사이에 창릉 그 뒤에 대곡역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54만 평이에요. 뭐 여기도 또 말로는 뭐 역세권인데 여기다 막 아파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또 신도시는 안 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사실은 걱정도 돼요. 예. 그래도 일산에 지금 오른 것들이 물론 막 다 올라가지고 갭매우기 차원에서 오른 것도 있지만 신도시가 드디어 일산도 이제 자족용지 100만 평 올해 네. 착공합니다. 예. 테크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방송밸리 올해 첫 삽을 떠요. 이게 테크노밸리가 경기 북부의 경제를 이끄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일산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것 같아요. 예. 고양 테크노밸리가 올해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 제3전시장도 그런데 솔직히 뭐 제3전시장이나 킨텍스 3전시장이나 CJ 라이브시티나 방송밸리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좀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테크노밸리 우리가 판교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구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형 도시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굉장히 부동산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근데 문제는 테크노밸리주의 11%만 산업단지고 나머지는 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테크노밸리 26만 평이에요. 예. 근데 이 테크노밸리를 정말 잘 개발해야 됩니다. 해서 대기업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일산의 제2의 도약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1년 반 만에 10억 올랐어요. 미친 집값. 드디어 일산에서 미친 집값이 나왔어요. 예. 일단 킨텍스 원시티 원블록을 보면 이게 17억까지 가요. 예. 여기 역시 GTX 효과, 새 아파트 효과예요. 새 아파트 효과. 그럼 일산 동구하고 분당을 한번 이제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아까 원블록 이게 지금 17억까지 예, 올랐어요. 예. 그러면 보면 보돌마을 판교 17억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1위는 그런데 예. 보통 한 8억대 비싼 게 8억에서 7억 사이 하더라고요. 여전히. 예. 그러면 이쪽에 분당에 있는 데는 얼마나 하냐? 16억씩 해요. 예. 그러니까 1위와 별 차이 없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분당과 일산의 차이인 거예요. 아마 이런 거는 이쪽에 판교 말고 예. 뭐 가령 기존 삼성 분당 신도시 여기는 아마 재건축 리모델링 이거 예, 그런 기대감이 이슈들이 좀 있죠. 있는 거고 예. 일산은 아무래도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야 예.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테크노밸리. 예. 근데 우리 판교 분당의 운명을 바꾼 게 사실은 판교 제 테크노밸리예요. 예. 분당도 한때 막 가격이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판교에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막 그냥 확 불타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테크노밸리를 육성을 해야 돼요. 지금 뭐 고향에는 이제 테크노밸리 말고 방송 영상밸리가 있는데 예. 이 보면 막 5만 2천 평 정도 나머지는 뭐냐면 또 아파트예요. 한 4천 가구를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문제네요,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발 비용 조달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렇겠죠. 측면도 예, 있지만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남는 땅을 또 아파트를 또 지어요. 예. 약간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걸 뭐 대기업에다가 어쨌든 뭐 어떤 벤처가 될 수 있는데 공짜로 땅 나눠주면 기업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의 전략을 짜야지 다 아파트 팔아먹겠다고 생각하면 직주 근접형 신도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은 뭐 크게 보면 당장 이제 닥친 문제가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네. 아파트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뭐 지하 주차장도 없는 데도 많고 뭐 누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예. 이게 40년 50년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일산에서도 리모델링 재건축을 놓고 논쟁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이 일산의 운명은 자족 기능, 이 산업 시설 아까 테크노밸리에 정말 쓸만한 대기업들을 마곡처럼, 그다음에 뭐 어떤 판교처럼 데리고 오느냐, 육성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재건축 이거 안 되면 슬럼화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운정 창릉 신도시로 인구 유출을 가속화되느냐. 거기가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희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켰는데 예, 일본에서 이제 예, 고령하신 분이 뭐 예. 얘기 나오는데 셀리하고 센버크 뉴타운이 이게 오사카에 셀리 신도시가 있고 예. 센버크 신도시가 있어요. 예. 근데 셀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센버크는 거의 4만 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예.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셀리는 야 이거 빨리 재건축 시켜줘야 된다. 용도 변경하고 뭐 해가지고 가능하면 재건축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니까 젊은층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센버크는 뭐냐? 여기는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겠다. 낡은 아파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낡아가니까 젊은층은 안 들어오고 고령화되면 뭐냐면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학교, 편의시설이 다 문을 닫아요. 예. 소아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정책 그냥 만들어집니까? 시장이 그냥 정책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요구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봤지만 판교 테크노 2006년, 일산 테크노밸리 2021년 착공이에요. 이 15년의 어떤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일산에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의 미래라는 게 미래가치, 일산의 미래가치는 일산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일산 고양시가 만들어가고 경기도가 만들어가고 국회의원이 만들어가요. 근데 그 일산에 지금까지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장, 경기도지사가 일산에 대해서 별로 정성을 안 들였던 것 같아요. 잘못 뽑았던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또 그 얘기하시니까 또 김현미 장관님도 생각나고. 뭐 그분이야 이제 어쨌든 예. 일찍 착공해 주셔가지고 GTX A-노선 착공해 주셔가지고 예. 네, 일산이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일산이 그렇게 미래가 부정적이다고 보지는 테크노밸리도 예. 판교 성공했고 마곡 성공했습니다. 경기 북부에도 테크노밸리 하나 있어야 돼요. 예.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저 기업 중앙정부 유치 차원에서. 그냥 그 땅값 다 받으면서 기업 유치 못해요. 파격적으로 해야죠. 예. 미국에서도 한국 기업 유치하려고 땅 공짜로 주잖아요. 세금 그렇죠. 다 세금도 면제고. 면제해주고. 예. 그거 왜 못합니까? 그 땅 팔아가지고 땅 장사해서 뭐 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존 아파트, 낡은 아파트들의 어떤 좀 뭐 재건축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 됐던 낡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좀 정비를 통한 좀 새로운 아파트로 해줘서 주거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제 자족 기능을 좀 충분히 유치해서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렇죠. 인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들어오는데. 그래야지만이 일산이 결국은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뭐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집값이 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 도시가 살아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도시. 그래야 그 도시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도 많이 내고 거기에 또 재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집값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뭐 따라오는. 자, 뭐 하여간 뭐 좀 일산의 미래가 좀 더 빛나게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